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잖아. 이 사건, 이 드라마도 이제 그 안에 빼고 다 알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최근에 한간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모 종편에서 하는 드라마인데요. 네. 부부의 세계라고요. 네, 김희애 씨가 아주 열연하고 있죠. 네,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관계 있는 이혼이나 뭐 그렇죠. 재산이나 이혼 문제가 위자료 나오죠. 이런 네. 거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또 극중에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옵니다. 예. 아, 제가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주 재미있게 잘 보이고 네.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보다 보니까 네.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네.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우죠. 이제 김희애 씨가 이제 열연한 선우 이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남편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이제 갈등도 하고 방황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안 할 거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부부 상담 같은 걸 받아서 다시 이제 치유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겠죠.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도 하나의 법적 방법이 있는데 이제 상간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경이죠. 이제 한소희 씨가 이제 굉장히 열연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상대로 이제 상간녀 소송 가능합니다. 꼭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이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법적 이제 조치를 가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자세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주인공이 그 남편을 이혼을 하려면은 네. 어떤 절차와 어떤 먼저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국은 하던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네. 남편의 외도라든가 불륜 사실을 뭐 이미 아내가 다 알아버렸고 네. 또 이제 뭐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혼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실물을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한순간에 실수겠거니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부부도 상당히 많고 뭐 우리가 뭐 유명인을 보더라도 남편이 이혼 청구해도 오히려 이 남편이 이혼 청구하는 경우가 만약에 태호가 이혼 청구했다. 그럼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기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각을 원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도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남편이 잘못했다는 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보게 됐잖아요. 거의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이제 모든 그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핸드폰이 만약 잠겨 있다, 비밀번호 걸려 있다, 그걸 봐도 될까요? 남편의 동의 없이 네. 비밀번호를 막 푸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뭐 네. 우연히 보게 네. 됐다면은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참작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밀번호를 풀거나 해킹을 하면 불법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 사실 비밀번호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이제 답답한 경우인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잖아. 이 사건, 이 드라마도 이제 그 안에 빼고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을 하면 증거가 없으면 법원 판사는 모르잖아요.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건 이제 친구랑 간에 뭐 무슨 금전거래라든지 무슨 뭐 내가 손해를 봤다든지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물어봅니다. 입증하라고. 이게 뭐냐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혼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이제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도 법원의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원칙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뭐 우연히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문자라든지 카톡, 뭐 녹음, 각서, 뭐 아니면 본인이 뭐 직접 목격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게 모든 다 증거가 자료가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꼭 확보하시고 이제 이혼 소송하면 이제 승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핸드폰 말고도 드라마에 보면은 네. 남편의 뭐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도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물론 다 증거로 채택 가능한 것들이죠. 속옷에 애매해요. 자, 속옷을 예를 들어서 속옷을 봤는데 그 속옷에 뭐 그게 어떤 속옷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좀 약간 웃긴 변명이긴 하지만 속옷 자체를 이제 속옷 사진도 찍어 오시고 뭐 심지어는 피임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런 약 있잖아요. 그런 약을 발견했다 차 안에서 뭐 그런 걸 증거로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고 이제 간접적인 증거죠. 물론 그런 거에 사진을 많이 찍으면 법원에도 하나의 심증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좋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라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시약으로 남편의 속옷에 이제 막 그런 DNA가 묻어 있잖아요. 네. 시약을 막 가져와서 이게 직접 하신다고요? 남편보다 뭐 어떤 여성의 그런 뭐 체액이 묻어 있다. 그걸 막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주인공 선우가 네. 남편과 그 상간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목격하는 게 장례식에서 있는데요. 목격했죠. 근데 그거를 찍지 않고 네. 단지 그냥 봤다는 것만 그러면 안 돼요. 화상에 아, 답변한다면 선생님 제가 봤습니다. 언제 목격했습니다. 실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딱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답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침착하게 일단 핸드폰을 꺼내시고 사진을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야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블랙박스가 또 요즘에 좋은 증거가 돼요. 차 안에서 뭐 그런 행각을 벌였다. 그러면 블랙박스에 이제 녹음이 돼 있잖아요. 녹화가 돼 있고 그 블랙박스 칩은 이제 빼와도 괜찮습니다. 그 칩을 빼와서 그걸 이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증거 확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극중에서 그 여자 주인공 선우가 네. 이현정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렇죠.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송은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 예. 그런데 재산이 네. 대부분의 재산이 그 드라마 내에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편으로 많이 이제 네. 재산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여자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했을 때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상대방이 재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략이 중요하다. 감정 처리를 잘해라. 제대로 이제 속이는 거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덮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 변호사가 나름 조언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의 내색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색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게 되겠죠. 알게 돼서 뭐 준비하고.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준비한 후에 그 다음에 알리시는 게 좋아요. 안 알리고 바로 소송하셔도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방이 모르게 증거 확보를 이제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재산을 묶어놔야 돼요. 그게 가압류나 가처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을 묶어놓지 않으면 상대방은 아무리 판결 받아 승소해봐야 재산을 다 은닉해버리면 그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색하지 말고 증거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녀이거든요. 네. 드라마에도 자녀가 한 명 나옵니다. 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야구하는 네. 그 자녀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또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 드라마 봐도 누구나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아빠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못했지만 또 아빠도 자녀를 사랑하잖아. 이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이제 키운다고 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규칙사유가 있다고 해서 남편의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랑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구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한테 장학권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혼 재판 하기 전에 별거를 하잖아요. 별거했을 때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잘 키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별거 전에 아이를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키우고 있었는데 아빠가 몰래 뺏어가가지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엄마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별거할 때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데리고 있어야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내가 남편 친구 회계사와 네. 맞바람을 피우는 맞아요. 장면이 그 장면 나오는데요. 나오죠. 이거 뭐 좋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데, 이런 너무 방법을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도의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아내가 소송을 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물어볼 거예요. 너도 맞바람 피지 않았느냐?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혼 재판에서 완전 유리했다가 확 불리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남편한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케이스는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아내가 증거를 하나도 못 마련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한 번 잘못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증거를 딱 잡았어요. 흥신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긴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9번 잘못해도 아내는 증거가 없고 아내가 잘못을 한 번만 했는데 남편이 증거가 있다고 남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리하고 이혼한 후에 만나서 남편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 이것이.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결론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직 뭐 진행이 많이 안 돼서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 이혼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혼이 기각이 될지. 네. 네. 뭐 봐야 되겠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혼을 할 것 같아요. 또 이혼하는 게 맞고, 이혼을 해서 가장 큰 복수는 뭐냐면 상대방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상대방을 뭐 망신 주거나 뭐 회사를 뭐 여기 뭐 찾아가서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과연 그게 진정한 복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복수라는 것은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고 남편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진정한 복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